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서 온 올해 41세 김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 차고요. 제가 업무용 차로 타고 다니는 더 뉴 K7입니다. 지금 신형 K7의 바로 전 모델인가요? 예, 맞습니다. 2년 약간 더 탔고요. 2.4 GDI 모델입니다. K7이 그 국산 제가 보는 K7은요. 국산 준대형 시장, 전 세계에서 준대형 시장이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시장이고 한 차가 4-5대밖에 그랜저를 비롯해서 4-5밖에 없는데 그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그랜저를 선택할 것이냐 K7을 선택하시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쌍둥이 모델인 그랜저 HG 하고 뭐 저 역시도 고민을 했었는데 디자인이 일단 틀리니까 슈라이어 사장의 디자인 터치가 좀 마음에 들어서 아우디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실내외 내장 디자인, 외장 디자인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선택을 했고요. 디자인에 비해서 상당히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차라든지 해외 수입차에 비해서 달리기 성능이라든지 기본기는 조금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 졸업까지 이제 하고 귀국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하고 완전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좀 많이 낙후됐었는데 뭐 요즘 이렇게 제가 뒤돌아보면 한국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한편으로 기쁘고요. 법인차로 타기 때문에 수입차로 선택하기엔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제원은 뭐 엔진 최고 출력 201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 한 25.5, 공차 중량 1,535km 정도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차 같습니다. 전장이 5m에서 3cm 빠진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긴 차고요. 뭐 그거에 비해서 엔진 파워트레인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라 일상적인 법정 속도 한계에서는 무난하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안락하고 그 이상 이제 자동차를 몰았을 때는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브레이크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원피스톤에 3.3 모델 역시 원피스톤에 그냥 똑같이 장착되고 있는 건 조금 좀 아쉽고요. 동호회에서 K7 동호회에서 보니까 그 XG 그 투피스톤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 좀 제주도에서 그냥 그렇게 큰 바람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제가 2년 정도 운행해본 소감은 뭐 이 정도. 뭐 디자인은 상당히 우수하고 실내 2세대 K7인데요. 1세대가 뭐 디자인이 더 훨씬 낫다라는 K7 오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볼 때는 2세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더 많이 개선됐고요. 요번에 나온 올류 K7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 준대형 시장에서 이제 영원한 2인자 K7인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전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단점은 저기 MDPS가 C타입인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R타입으로 좀 바뀌었으면 연식 변경이라든지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나중에 됐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선택이 그게 좀 있었다고 그랬는데 법인 차량 아니고 개인이 샀으면 무슨 차를 그러니까 입금에 맞는 독일차 샀을 겁니다. 네, 어떤 차요? 그 독일차 뭐 A6라든지 E 클래스, 그다음에 O 시리즈, O 세그먼트에서 아마 그 정도 이유가 있나요? 좀 더 재밌는 운전하고 좀 뭐 그쪽 그 독일 3사 모델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라서요. 근데 이제 법인차 업무용 차로는 좀 그러한 차를 선택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용 차로 제가 타고 있습니다. 파사트는 왜 제 가지고 와이프가 파사트 타고 있습니다. 벤츠도 있으시고 차가. 예, 그건 가족 차. 2, 300도 있으시고 예. CLA도 있으시고. 오래된 독일 차를 좋아하시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급에서 살려 하다 보니 이 예, 차가 맞습니다. 저 같은 적절했다. 소비자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실리가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이 차랑 동급인 차량이 어떤 차량들이 있나요? SM7이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알페온, 요번에 임팔라로 바뀐. 이 동급들 차량들 중에서 굳이 K7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우디에 좀 냄새가 많이 나는 디자인. 아우디를 또 좋아하시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요. 그랜저를 고민하다가 K7을 선택했습니다. 그랜저와 이 K7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 차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좀 더 기본으로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차이인데 거의 자주 단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단가라면 K7을 선택하겠다. 예, 저라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현대차를 더 높게 보지 않나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은 그랜저 하면 왠지 옛날 그 현대차 사장님들이 타던 그런 좀 노땅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더 K7이 젊은 느낌 같아요. 아직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0대 이상 임원분들이나 이분들은 무조건 그랜저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40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그랜저보다는 K7이 어차피 쌍둥이 차지만 좀 더 젊은 느낌이 나서 더 리뷰어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첫 번째 계기는요, 워낙 우리 노 사장님이 운영하신 모트라인을 즐겨보는 애청자고요. 자동차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뭐 매니아. 제가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진 않지만은 워낙 자동차를 좋아하고 뭐 그에 대한 관심이랄지 이런 게 좀 남달라서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더 리뷰어에 만약에 동참하게 되면 같이 영상을 만들고 싶은가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럴 시간도 있으시고요. 예, 뭐 허락하는 한 제가 뭐 그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제가 학교에 대학에 있거든요.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정해진 그 학기 내 수업 시간 이외에는 다 자기 자유 뭐 거의 자영업자 비슷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차를 설명할 때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세요? 성능이라든가 동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거에 제가 느낌이 좀 솔직히 둔감하신가요? 저기 그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이렇게 Q&A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와이프분의 차를 많이 몰고 다니시나요? 예, 주말에는 주로 그걸 탑니다. 가족하고. 자, 폭스바겐 파사트는 이 차의 경쟁 모델은 아니죠. 가격대로 보면 경쟁 모델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체급에서는 소나타급이 아닌가. 파사트가. 해외 기준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격이 약간 높다 보니까 준대형 차하고 가격 충돌하는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하고 이 차하고 운동 성능이 어떤가요? 파사트가 조금 더 민첩하고 달리기 기본 뭐 달리기 성능이랄지 이런 건 더 독일 차라 그런지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우월하고요. 이거는 좀 더 부드럽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도 약간 뭐 고객이나 VIP를 뭐 뒷자리 기사 두고 타는 차는 아니지만 파사트보다는 조금 더 안락합니다. 부드럽고. 본인이 앞으로 리뷰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포인트를 두각을 시키면서 리뷰 진행을 하고 싶은가요? 글쎄요, 뭐 전문성이랄지 이런 거는 뭐 워낙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어차피 정보 전달이 최우선이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보 전달을 명확하고 조금 뭐 흥미를 보태서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과목이죠? 저는 생명과학 쪽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차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네요. 생명 설명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 전혀 없었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네, 참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말투를 들어보면 사실 정보 전달 호소력이 좀 있으세요, 말투가. 근데 사실 리뷰어는 카메라 앞에 있기 때문에 비주얼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말투도 그렇고 참 헷갈리는데 본인의 의지가 높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일단 뭐 형님부터. 저는
그 자동차를 많이 타시고 그 독일 3사에 대한 너무 맹신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죠? 맹신하기보다는 그냥 브랜드를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소비자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브랜드를 예를 들면 뭐 BM이나 뭐 벤츠나 아우디나에 비했을 때 아까 보통 한국 차들 얘기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브레이크 쪽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 역시도 왜 한국 차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만들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브레이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서스펜션 쪽이나 한국 차랑 좀 다른 면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리뷰를 통해서 계속 그 차의 어떤 편파적인 게 아니라 신랄하게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은 계시는 건지. 예. 뭐 예. 또 직업이 교수님이시라 만일에 여기 있는 3명 중에 누군가가 같이 하더라도 다르게 다가가실 수도 있어요. 그 팬들이나 보시는 뭐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리뷰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걸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차를 가지고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굉장히 많이 부닥치죠,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이게 이쁜데 나는 이게 안 이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쁘다고 주장하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업 자체가 교수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왠지 좀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한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이래서 사람은 좀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되게 좀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말 노련하시는 거예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뭐 K7의 시리즈별로 설명을 하시고 또 설명하시면서 장점은 부각시켜 주시고 부족한 점도 같이 함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런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노 사장님 말씀도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 영상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는 입장이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교수님 되게 무서워요. 갑자기 네, 막 맞습니다. 매로 제 손바닥 때리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하신다면은 약간 좀 이게 패션이라든지 이런 예. 거 신경 쓰여 좀 그러면 세련되게. 연출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노 사장도 이렇게 머리 노랗지 않았어요.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좀 세련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합격 드릴게요. 예. 자, 저는 그러면 원래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호불호가 있어서 망설인다고 했는데 두 분이 했으니까 저는 접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김 감독님하고 같이 콜라보가 되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